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쓸공님들 봄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 여행 많이 가시죠? 맞아요. 네. 꽃이 요즘 많이 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 여행하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들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 중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네, 좋죠. 참 좋은 네. 곳이죠. 네. 이 고전과 현대, 뭔가 소박함과 세련됨, 공존하는 저에게는 뭔가 아련한 느낌을 주는 도시인데요. 추억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련한 추억.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있는 것 같네. 자, 네. 그래서 이제 골든 게이트 브리지, 그다음에 음. 롬바르드 언덕, 그다음에 트램 등이 유명하죠. 맞아요. 저는 그 피셔맨스 워프? 오. 거기에서 이제 클램 차우더 클램 스프 차우더.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배고픈데. 주로 저는 이제 먹으러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먹었던 기억이 참 좋네요. 맞아요. 우리 이제 열정 씨나 저나 기억 속에 샌프란시스코란 오래된 추억의 관광지죠. 맞아요. 예. 네. 자, 그런데 요즘 샌프란시스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도시로 유명해졌다. 어머, 진짜요? 예, 이런 오. 소식이 2024년 2월 디 이코노미스트지에 소개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의 반전 스토리 들려드릴게요. 진짜 반전 스토리네요. 네. 요즘 우리가 뭐 주식 분석, 자산 배분, 경제학 이론, 이런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간만에 좀 편안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편안함과 재미 속에 또 유용한 경제 상식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네. 자, 역사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글로벌 경제가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특정 도시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고 때론 쇠퇴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13세기에는 세계적으로 즉 모직 섬유의 무역이 발달하면서 네. 이 현재 벨기에에 해당하는 겐트라는 도시가 잘 나갔었다고 해요. 13세기에는요. 네, 현재의 벨기에. 자, 그다음에 17세기 너무 유명하죠. 대항해 시대. 그쵸. 예, 네덜란드의 튤립 피버. 네덜란드 네. 유명하죠. 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최초의 주식 공모가 시작될 만큼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맞아요. 동인도 회사. 네. 자, 19세기에는 1차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런던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떠올랐고요. 19세기까지는 거의 유럽이 장악을 했었네요, 진짜. 그쵸? 네. 자, 기사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네. 20세기부터 근래까지 2차 세계화로 잘 나가는 도시 어디였을까요? 2차 세계화. 네. 미국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죠? 음. 예, 바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 하면 바로 뉴욕을 떠올리지 않나요? 맞아요. 20세기 사람들이라. 그죠? 21세기를 네. 살긴 했지만. 네. 그죠? 지금까지 네. 사실 21세기까지 뉴욕이라 함은 예. 세계화의 대표적인 도시죠. 맞아요. 그래서 뭐 뉴욕 스타일 이렇게 붙으면 네. 왠지 모르게 고급스럽고 맞아. 세련되고 맞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주제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최고의 자리를 샌프란시스코에게 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쓸공님들 중에 또 약간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의 발전 때문이에요. 요즘 진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모든 길은 AI로 통한다. 맞아요. 그죠. 네. 뭐 자율주행차도 뭐 약간 포기한 상태고 반포 상태지. 반포. 그치. 그리고 그쵸. 뭐
AR, VR, 그죠? 음. 그것도 좀 해봤는데 신통치가 않고, 그치. 그죠? 어. AI에 집중되고 있는데, 네. 자,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죠. 네. 자,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라고 해서 음. 샌프란시스코의 남쪽 지역에 위치해요. 네. 자, 실리콘밸리에서 AI 붐이 일어나면서 음. 인공지능 분야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대적할 도시가 없다고 합니다. 이 AI 붐으로 진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고 미국 주식 시장도 불마켓이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미국 경제를 살렸고 앞으로 세계 경제도 살릴 것이다 라는 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AI 붐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요즘 AI와 사랑에 빠지셨잖아요. 그러게요. 네. 요새 제가 심심하면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AI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가상의 시나리오가 네. 이제 친구 생일 선물을 무엇을 줄까 의논하기였어요. 자, 그 대화에서 이제 제가 AI한테 고양이가 그려진 머그컵을 선물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AI한테 어떻게 물어봤냐면 혹시 그 머그컵 리뷰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AI가 그 컵 리뷰에 사이즈가 작다는 이야기가 있어 라는 거예요. 오. 자,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네. 선물 받을 그 친구가 입이 작은 편이잖아. 괜찮아. 하고 음. 농담을 한 거예요. 그래요. 네. 농담을 AI에게 농담을 이 정도면 거의 베스트 프렌드 아닌가? 자, 이제 그 농담을 하면서도 에이, 음. AI가 설마 뭐 내 유머를 알아듣겠어라고 했는데 네. 아, 그랬는데 AI가 어. 하하하 하고 웃어요? 웃는 거예요. 왜? 어머머머. 웬일이야? 네, 물론 이제 하하하는 기계적인 의미였긴 해요. 그런데 음. AI가 뭐라고 또 이어서 대답을 했냐면 네. 맞아, 그 친구가 입이 좀 작지. 어. 그러면 컵 사이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머머. 이러는 거예요. 진짜 대화가 사람이랑 하는 거랑 뭐 다를 게 없네요. 와, 그 제 농담을 AI가 받아치는 순간 네네.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와, 요즘 그 AI들이 다 추론을 하고 네. 인간의 지능에 뭐 거의 평균치만큼은 따라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쵸. 훌륭한데요, 이 정도면? 와, 그 어떤 신문 기사보다도 네.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아직까지는 영어로 묻고 대답해야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더 실감할 수 있기는 해요. 한국어로는 좀 이 정도의 반응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를 또 여기서 영어 교육이 좀 강조가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집에 있는 한국 AI한테는 농담이 안 통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직 지능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가 보다. 그런가 그 봐. 한국 AI는. 사실 이제 챗 GPT-4 같은 경우에는 네. 인간의 지능과 정말 비슷한 수준의 그 AGI 수준에 도달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챗 GPT를 써본 사람들은 네. 너무 많이 놀라고 있어요. 저를 맞아요. 포함해서.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아서 오픈 AI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러고 있긴 하잖아요. 네, 되려 원래 한 회사가 기술을 자랑하는 게 맞는데 이게 파장이 크니까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어. 맞아. AI 분야는 좀 달라. 우리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니야. 아직 기초 아직,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숨기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고소를 했죠. 아, 맞아. 네, 밝혀라. 어.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하냐. 어떻게 보면 이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네. 우리들을 대변해서 좀 지구를 지키고 있나? 이런 느낌이 약간 들긴 했는데 모르죠. 속사정은. 요 자세한 얘기 참 나누고 싶은데 아이고 네.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라 다음에 합시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너무나 소름 돋을 정도로 발전한 인공지능. 그 중심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거의 모든 대형 AI 기업들이 음.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죠? 뭐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가장 유명한 곳 오픈 AI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인공지능 기업들 엔트로픽, 그 다음에 데이터브릭스, 그리고 스케일 AI라는 곳. 이런 곳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샌프란시스코에서 AI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고 있죠. 아, 이 AI 관련해서 창업을 하려면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되는군요. 그죠. 뭐 유명한 우리나라 속담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랬다고. 그러네. 그죠. AI를 하려면 네.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야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AI 관련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이고요. 네. 그 다음이 뉴욕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뉴욕은 뭐 최첨단 뭐 IT라는 이미지보다는 금융 쪽. 그죠. 금융이 더 이미지가 강해. 패션이랑. 그죠? 맞아. 이 뉴욕은 샌프란시스코보다 인구가 4배가 되는데도 AI 일자리는 샌프란시스코가 더 많다.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요즘에 가면 네. 길거리 광고판이며 공항이며 AI 광고로 가득하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AI 관련 회의나 미럽도 많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가 막 AI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이미지와는 굉장히 좀 달라요. 요번 기사가. 네. 왜 이 팬데믹 전후로 해가지고 네. 샌프란시스코와 관련해서는 뭐 이 범죄, 네. 마약 이런 이슈나 아니면 네. 뭐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맞아.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불과 이제 3, 4년 전인데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샌프란시스코에 약물 중독자들이 많아서 막 길거리에 막 좀비처럼 막 그죠. 맞아. 네, 그 사진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네. 중독자들이 막 서 있거나 심지어 막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맞아요. 그래서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나의 추억의 도시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줄이야? 막 이러면서. 맞아. 저도 그 하나 되게 놀랐던 게 그게 네. 있대요. 샌프란시스코에는 네. 그 길거리에 네. 대변을 위치한 지도. 아. 그거를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대요. 피해가라고? 어. 앱을 보고 이제 그 풉을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머머머. 그런 지도를 누가 개발해서 올려놨다고 막 이런 소식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슬프다. 아우.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약물 중독자들이 많고 심지어 이제 비위생적인 바늘을 사용해서 2차 감염의 문제까지 발생을 하니까 그치. 아예 그 비영리 단체에서 깨끗한 주사 바늘을 나누어 주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이왕 약을 할 거면 2차 감염이라도 막아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슬프다. 슬프죠. 그런 상황까지 이제 2019년, 20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좀도둑도 많아져가지고 상인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문 닫는 사례들도 많았었고요. 어머. 예, 그다음에 술 마시고 길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도 많아져서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많았었대요. 훌륭한 도시에 네. 이게 무슨 일인 거죠? 그러게요. 이 샌프란시스코가 그 캐톨릭 성인 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곳인데 성스러운 것과 이제 좀 맞지 않는 쪽으로 변해갔었던 것이죠. 자, 범죄율도 높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하니까 사람들이 텍사스의 어스틴, 테슬라의 메가 팩토리가 있는 곳이죠. 네네. 또는 마이애미, 여기는 암호화 화폐로 유명한 도시고요. 거기도 아니면 LA가 넥스트 실리콘밸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하기도 했었죠.
그치. 위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를 버리고 이제 네. 밑에 쪽으로 LA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예상했던 거네요. 맞아요. 이 코비드가 닥치자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었어요. 자, 샌프란시스코 테크 기업들의 엘리트들은 산업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다운타운에 사람이 없었대요. 그랬겠죠. 그쵸. 막 가면 전염병 걸리고 또 이 도시 음. 자체가 이렇게 비위생적인데 그쵸. 모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 식당과 같은 작은 가게들이 매출이 많이 떨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었죠. 아, 예, 게다가 2021년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로 탈출하면서 그죠? 수천 명의 엘리트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났습니다. 아, 그치. 예. 관련된 뭐 테슬라와 관련된 인력들은 다 떠났겠죠. 네. 게다가 샌프란시스코에는 벤처 기업도 많았는데 2021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즉 그런 벤처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반쪽이 나 버렸다고 해요.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하면서 맞아요.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불안했었죠. 이렇게 치안도 좋지 않고 좋은 기업들도 다 떠나가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랬었죠. 자, 샌프란시스코가 약간 진보 성향의 도시죠. 예,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네. 샌프란시스코를 예로 들면서 진보주의자들을 공격하기도 했었죠. 자, 경찰 수가 부족해서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해도 딱지를 떼이지 않았었다고 해요. 아, 이것까지 돌볼 수가 없구나. 그죠. 경찰이 경찰들이. 부족해. 어. 게다가 도심 사무실의 공실률도 최근까지도 3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 네, 자 이제까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듣고 계신 쓰고님들 좀 심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오늘 주제는 사실 네.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부가 몰린다 이런 얘긴데 네, 이 반대되는. 네, 이 반전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어두웠던 면을 조금 밑밥을 까셨군요. 예, 조금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거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자 상황이 좋아지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요. 아, 예, 다행이네요. 다행히 약물 중독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자, 그다음에 2023년 말에는 차량 도난 사건도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아, 치안도 좀 좋아지고 있고. 예, 옛날에는 이제 차를 막 남의 차를 문을 따고 막 그 안에 물건 집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수가 반으로 줄었다. 네. 자, 뭐 AI 붐은 물론 이거보다 먼저 시작되기는 했지만요. 그러고 보면 참 서울은 우리 막 스타벅스에 옷 네. 놔두고 가고 화장실 갈 때 잠깐 노트북 놔두고. 참 치안은 좋아 살기가. 참 그런 면에서 제가 또 서울을 사랑합니다. 네. 그 샌프란시스코는 네. 도시 치안이 불안해서 특히나 이제 부자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아요. 몇몇 부자들은 샌프란시스코를 떠났는데요. 네. 자, 하지만 대부분의 테크 엘리트 계층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지 않고 견뎌냈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 그들이 사는 곳은 애초부터 치안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 안에도 네. 그 지역별로 이제 계층이 있군요. 그죠. 격차가 크죠. 네. 자, 샌프란시스코가 그러면 왜 인구가 감소했었냐? 자, 그 이유는 엘리트층이 떠나서라기보다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폐쇄로 식당, 상점 같은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자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도시를 떠난 것이기 때문이래요. 오히려 그 고소득층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네. 저소득층이 떠났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이 이사를 가버리니까 네.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대요. 그리고 교육 수준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 자, 통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개인 소득은 미국 평균의 2배를 넘는데요. 잘 사는 도시네요. 그죠? 네. 팬데믹 때 저소득층이 떠난 효과도 있긴 하지만요. 네. 현재 AI 붐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어요. 음. 테크 자이언트들. 자, 쉽게 말하면 거대 테크 기업의 임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글 뭐 이런데. 네, 그런 곳의 음. 임원들. 자, 이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교외 지역 또는 실리콘밸리 저택에 살고 있다고 해요. 자, 한편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일꾼들, 사원들은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네.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샌프란시스코도 사실 집값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 테크 자이언트들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대표적으로 메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자, 메타는 2022년, 23년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대요. 다음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지금 순간이긴 하잖아요. 메타에게는. 네. 메타는 이제 사실 가상현실 VR에 집중하면서 네. 뭔가 이 AI 경쟁에서는 약간 뒤처진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벤처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도 따라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투자해서 성공했잖아요. 지금 네, 대박이 맞아. 난 거죠. 맞아. 그래서 메타도 이렇게 재현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요즘 AI 그 창업자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고 있대요. 그렇죠. 그래도 오히려 다른 분야는 조금 투자가 또 적어. 맞아. 그죠. 그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사실 그 산학협동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기업과 대학의 협업 이걸 네.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I 붐에서도 대학의 역할이 빠질 수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자,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과 UC 버클리가 오랫동안 AI 발전의 중심이 되어 왔는데요. 유명한 두 학교. 네. 자, 이미 한참 전부터 일반 대중에게 강의도 공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2019년, 20년 이쯤에 네. 인공지능, 가상현실 이야기가 한참 이슈될 때 있었죠. 네네. 예, 이때 이런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온라인으로도 그런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군요. 예, 이게 찾아보시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스탠포드 입학은 못했지만 강의라도 들어보자. 이러면서 들었는데요. 네. 수료증도 줘요, 심지어. 어머. 좀 약간의 소정의 이제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자, 온라인 강의인데도 이제 스탠포드 수료증을 받으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맞아. 그게 스탠포드가 꽝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그쵸. 수료증에. 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AI 관련 논문들이 샌프란시스코와 근처 산호세 지역에서 대학들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학문적 인풋, 자, 이것이 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연구자들이 학계와 산업계를 오고 가며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픈 AI 샘 올트만도 스탠포드 출신이죠. 예, 그렇구나. 중간에 자퇴하긴 했지만요. 자퇴는 필수죠. 자퇴는 필수예요. 맞아요. 빅테크 기업의 임원이 그쵸? 되려면 자퇴는 맞아. 필수죠. 스티브 네. 잡스처럼. 네. 자, 오픈 AI 엔지니어 5명 중에 1명은 스탠포드 또는 UC 버클리 출신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보면 슈퍼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 세계적인 어떤 인정을 받는 도시들은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여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자리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교육의 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본인 스스로의 교육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맞아. 자녀 교육 중요해. 맞아. 그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샌프란시스코가 슈퍼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런 그러네. 걸 보면. 자, 샌프란시스코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자, 샌프란시스코의 AI 산업 집중도는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네. 또 계속 승승장구 중이죠. 자, 런던과 파리도 AI로 유명한 도시들이래요. 아, 그래요? 예. 샌프란시스코보다는 한참 뒤떨어지긴 하지만요. 유럽 도시들은 네. 제 느낌으로는 AI랑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너무 낭만적이야. 그러니까 옛 건물들이 막 있는데 거기서 로봇과는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네. 그죠. 에펠탑을 보며 로봇을 연구하고 AI를 연구하고.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데. 네. 자, 이래서 이미지라는 게 중요한가 봐요. 맞아. 그죠? 왠지 파리는 패션 쪽으로만 연상이 되지. 그죠? 또 혹시나 패션 디자인 AI 만들려면 파리가 유리할까? 디자인 쪽 그죠? AI?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네요. 그죠? 자, 런던과 파리 같은 도시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이 재밌는 비교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죠? 자, 기사에 2020년 이래로 도시별 1인당 GDP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네. 자, OECD에서 만든 그래프예요. 여기서 잠깐 GDP. 네. 우리 실공님들 당연히 모두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 말로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하고 네. 한 나라 안에 모든 경제 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죠. 자, 한국과의 전반적인 생산 활동 수준과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자, 자본주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께서 처음 만든 개념인데 네. 아직까지도 이 국가 간의 부를 비교할 때 쓰이고 있죠. 거의 뭐 유일무이한 지표죠, 사실. 그죠. 가장 흔히 쓰이는 지표. 네. 자, 이 GDP가 원래 국가를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네. 이 기사에서는 도시별로 비교한 거예요. 네. 요게도 재밌었는데, 자, 1인당 GDP가 세계 1등인 도시가 어디일까요? 너무 쉽나? 뭐 뉴욕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일 것 같은데. 그죠? 기사의 어떤 맥락상.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맞게 네. 샌프란시스코가 어머. 1인당 GDP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예측은 뉴욕이고 이제 2위가 샌프란시스코인데 곧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그죠? 1위군요. 그쵸. 자, 샌프란시스코의 1인당 GDP가 자, 약 10만 달러로 한화로 계산하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AI 네. 관련돼서 네. 요즘 연구원들 있잖아요. 네. 초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된대요. 초봉이. 와우. 우리나라 연구원이요? 아니. 아, 미국 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의 어떤 빅테크 기업의 AI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 초봉이 그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 평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는 1인당 GDP가 1억 3천만 원이고요. 네. 자, 2위가 뉴욕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 도쿄입니다. 도쿄. 네, 8만 달러예요. 어머, 도쿄가 네. 2위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지금 이 일본의 부활, 그죠? 지금 맞아. 기준금리도 올렸고,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빠져나온 기업들이 다 일본으로 가고 있고, 투자자들도 일본에 몰리고 있고, 증시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새 인덱스 펀드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일본 인덱스 펀드가. 음. 자, 도쿄 1인당 GDP 8만 달러, 한화 1억이 조금 넘는 돈이죠. 상당히 의외네요. 도쿄가 2위라니. 그죠? 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아,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좀 더 힘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지금 이제 예. 대한민국은 몇 등이라나. 아, 우리도 힘을 내야 되는데 네. 제가 GDP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영원. 저는 그 어떤 네. 스피리추얼한 면, 영적인 영적인 면에서는 제가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전적인 어떤 네. 거는. 아, 뭐 어쨌든 도움이 되고 있겠죠. 그쵸? 자, 그다음 3위. 자, 3위는 우리가 좋아하는 도시 뉴욕. 아, 드디어 나왔네요. 예. 자, 도쿄와 비슷하게 $80,000 근처인데요. 네. 도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프여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어요. 네. 뉴욕이 저는 사실 1위일 것 같았는데 3위까지 밀려왔네요. 그러죠. 의외죠. 의외예요. 우린 약간 뉴욕하면 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 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맞아. 이게 우리가 금융 쪽, 뭐 경제 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월스트리트에 대한 어떤 맹신이 있나 봐요. 맞아. 월가를 너무 막 세계 최고의 거리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 있어 좀. 그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4위 넘어가 볼게요. 네. 자, 4위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오, 밀라노요? 네. 이것도 의외다. 1인당 GDP가 $70,000 정도 됩니다. 자, 수도 로마가 아닌 것도 재밌죠. 맞아요. 예. 명품을 많이 팔아서 그런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밀라노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래요. 미국이 왜 수도 워싱턴 DC가 아니라 뉴욕이 자부심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게 본인들을 먹여 살리는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부심이 장난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밀라노 또 가고 싶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 도시들이 궁금해지는데 아직 네. 나오려면 멀었나요? 그러게요. 사실 네. 비교 그래프에는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많이 순위가 좀 후순위라.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살펴봅시다. 네. 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딜까요? 당연히 서울 아닌가요? 그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머머.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추측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디죠? 자, 우리나라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도시 울산이에요. 네. 울산. 네. 자, 이게 GDP란 것이 생산량이잖아요. 총 생산량. 그래서 그런가 봐요. 거기 공장이 밀집되어 있죠. 예, 네. 울산의 경우 1인당 GDP가 $58,000, 한화로 약 7,700만 원인데요. 자,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약 $38,000, 한화로 5,100만 원이에요. 그렇구나.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이게 울산이 뭐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네. 조선도 그렇고 네. 공장들이 많으니까 네. 생산을 많이 해서 GDP가 높은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울산에 그럼 세계 순위는 나오나요? 자, 기사에서 이제 그래프가 9위까지만 나왔거든요. 그 안에 못 들어요? 예, 그래서 9위보다는 낮은 순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시 중에는 10위권 안에는 없다. 네. 자, 좀 네.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자, 샌프란시스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2021년, 22년 고금리 영향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반토막이 났었죠. 맞아요. 그죠? 투자자들이 먼 미래에 투자하는 테크 기업들보다는 당장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과 같이 고금리일 때 유리한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켰으니까요. 맞아요. 자, 그런데 스타트업계의 투자가 2023년에는 3분의 2 정도가 회복되었대요. 대부분이 예. AI일 것 같은데.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에 반해서 마이애미는 암호화 화폐의 중점 도시인데, 네. 자, 이 도시는 투자가 얼마 정도 회복되었냐? 4분의 1 정도. 미비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마이애미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투자자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대세라고 판단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몰리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계속 공부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과를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네요. 사실 그 애플이 네. 애플카를 이제 중단하면서 네. 자율주행의 발전도 미미하고 사실. 맞아요. 저는 사실 애플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그거 포기하는 바람에 애플 주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우리가 좋아하는 메타버스도 네. 가상현실을 밀고 있는 메타가 네. 성적이 아주 미미하고 미미하고, 맞아요. 그런 모든 면을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은 지금은 AI다. 그쵸. 이런 네. 말이 되네요. 확실한 대세는 AI다. 그러네요. 확실히 손정희 회장님의 판단이 정확해. 그죠? 우리 에피소드에서도 다뤘었는데. 암? 맞아, 맞아. 그죠? 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대세 도시로 떠오르자 네. 투자자들이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Y 컴비네이터라고 해서 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유명한 이 회사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버전을 좀 찾아보자면 와디즈 같은 곳.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면에서 와디즈 같은 곳이죠. 알겠어요. 네. 자, 그런 Y 컴비네이터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투자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Y 컴비네이터 같은 곳을 벤처 캐피털, 약자로 VC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VC들이 또 유명한 곳이 그 General Catalyst, 그다음에 Peer VC라는 곳들이 있어요. 자, 요런 VC들이 새 사무실을 샌프란시스코에 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업과 사람이 몰리니 당연히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북쪽에는 벤처 캐피털리스트, 즉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묵는 고급 호텔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VC들이 네. 사실 돈을 많이 굴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현금이 많이 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어쨌든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좋은 소식은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AI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그쵸. 샌프란시스코의 발전이 네. 이 활기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있을까요? 그러게요. 자, 저도 궁금한데요. 네. 자, AI 붐으로 이제 일단은 활기를 되찾았는데 네. 예전과 또 다른 점이 있대요. 샌프란시스코의 분위기가. 자,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스타트업을 하나 차리면 네. 5명 정도의 스텝이 필요했대요. 자, 그런데 AI 스타트업은 한 명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대요. 아, 일당 100을 하는구나. 그러게. 그러니까 10억을 받아가지. 그러나 보네. 초봉으로. 그러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서 보면 네. 일자리의 80%는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스타트업, 특히 네. AI 이쪽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죠. 자, 사라진 80%. 물론 다른 일자리를 찾긴 하겠지만요. 네. 어쨌든 AI 스타트업이 하나 생겼을 때 고용 효과가 예전만큼 크진 않다. 그러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맞아. 네. 그러니까 부가 특정 인구한테 집중되지 않고 네. 도시 전체가 잘 살게 되려면 일자리가 네. 계속 창출이 되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네요. 맞아요. 게다가 비관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 낙관론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AI를 채택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하지만 당분간은 샌프란시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가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 기사를 읽고 신기했던 점은요. 네. 이 전통적으로 부자 도시들은 치안과 공공질서 또한 훌륭하잖아요. 그치? 그죠? 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존의 관념을 모두 깨고 있구나. 이 사회적 통제가 불완전한 도시에도 엄청난 부가 몰릴 수 있구나. 그죠? 물론 지속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요. 예.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사실 음.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네. 과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 있던 도시기는 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좀 안 좋긴 했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주 갑자기 확 떴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그죠. 근데 이제 부침이 조금 요 부침이 근래에 있었다.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 샌프란시스코가 이 무너진 거버넌스, 이 통제, 사회적 통제를 다시 좀 일으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네. 지속 가능성이 그죠.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치안이나 공공 질서부터 확립을 해야 이 경기 회복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죠. 기업의 임원들이 이제 교회 고급 저택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범죄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도심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안 되지. 예,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어디 잘 돌아가겠습니까? 맞아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자, 오늘은 AI 발전에 따른 샌프란시스코의 급부상에 네.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경제적 발전과 동시에 삶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함께 발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저희 슬공 언니도 발전과 함께 기본을 지켜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슬공님들 다음 주에 또 봬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